안녕하세요, 프리다스입니다. 먼저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지난 5일 2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던 미증시가 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특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무려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아시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연일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잉태형 캔들이 나오면서 반등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잉태형 캔들이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장대음봉 있죠. 여기 장대음봉 이렇게 시가와 종가 사이에 이렇게 캔들이 나오는 걸 잉태형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캔들이 반등 가능성이 꽤나 높은 캔들입니다. 지난 2021년을 보시면 여기도 잉태형, 여기도 잉태형, 여기도 잉태형, 여기도 잉태형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잉태형, 이쪽도 잉태형, 이쪽도 잉태형, 이쪽도 잉태형입니다. 잉태형이 나오고 반등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피의 향후 흐름이나 코스닥의 흐름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쪽 문자로 숫자 2를 적어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실시간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장이 폭락했을 때 제가 셀트리온 여기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오늘 무려 고가는 12%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분기 최대 매출에 10%가 올랐다 라고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셀트리온이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SK케미칼이란 종목인데요. 기업명에서도 아시다시피 SK 계열 회사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1년에 최대치를 찍고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이것을 차트랑 함께 보면 2021년에 2조 그리고 2022년에 1조 8천억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이때를 보시면 이때가 2020년도, 이때가 1년, 2년, 3년, 4년입니다. 근데 이제 최대 매출은 이제 2021년, 즉 2021년에 최고가가 나오고 이제 그 전에 2020년도에 내년에 최대 실적이 나올 거란 기대감에 이제 먼저 오른 모습이고 실제로 매출이 이렇게 하락을 하자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테마주도 있고 실적으로 움직이는 주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셀트리온 같이 시총이 큰 종목은 주로 테마보다는 이제 실적이나 아니면 수급, 외국인 수급으로 대부분 움직입니다. 특히 코스피 대형 우량주가 원래 외국인 수급으로 움직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우량주 뭐가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한 달 동안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매수를 이렇게 했다는 건 반대로 다른 이제 주체들은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최근 한 달 시작이 7월 11일이에요. 근데 7월 11일이 언제냐면 이제 이렇게 최고가 찍혔던 11일이고 이제 반대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란 주체가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코스피 우량주가 대부분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로 우리 지수를 조정하는 이유가 이제 선물하고 이제 옵션이란 것도 있습니다. 선물하고 옵션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이제 이 위에 번호로 숫자 2 선물 옵션 이렇게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선물 옵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셀트리온의 이 자리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여기 이 부근에서 저항받았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 부근에도 이렇게 저항을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 크게 상승하기 전 여기도 저항. 이 부분에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이제 눌리니까 이제 이 구간이 저항의 지지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일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날 8월 5일날 이 부분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아랫꼬리를 했다는 건 오늘 이제 여기 부분 지지가 나오고 이렇게 슈팅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또 중요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 아래 지표가 이게 CCI 지표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 파란 쪽이 이제 이게 여기가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보조 지표로 매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잘 맞아서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안 맞고 이제 다시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조지표를 이제 보조지표를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보조지표나 아니면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캔들의 지지 저항 이렇게 겹치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훨씬 이제 단일로 쓰는 것보다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종목을 알려드릴게요. 대주전자 재료도 보시면요, 이게 차트상으로 딱 보이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그리고 여기도 저항.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지난 한 7월 15일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오고 올랐다가 5일날 시장 빠지니까 여기서 빠졌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종목은 시장보다 좋은 게 보통 코스피는 이렇게 완전 전저점을 깨고 완전 이렇게 완전 쭉 빠졌거든요. 근데 이런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과매도권은 안 들어왔지만 거의 과매도권이 한 여기쯤인데 거의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 지표는 이렇게 단독으로 쓰기보다 이렇게 지지 저항이랑 겹치는 자리나 다른 보조 지표랑 같이 쓰면 굉장히 하나로 쓸 때보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이 대주전자 재료 말고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 종목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쪽 번호로 이제 숫자 2 이렇게 종목이라고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고도 더 좋은 종목이나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